자, 간단히 고쳐봅시다. 뭐, 진짜 마음에 안 들면 단순 연산으로 풀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원하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지. 뭘 원하는 걸까, 이거? 야, 이거 진짜 도대체 뭐 하고 싶은 문제지, 이거? 지금 일단 밑을 2로 고쳐보면은 2의 마이너스 3승에 얘는 2의 마이너스 2승에. 얘는 지금 3의 4승에 플러스 3의 6승을 하고 싶은 건데. 야, 이거 뭐 하고 싶은 거냐, 얘 지금? 음, 목표가 뭔지를 모르겠다. 이게 뭐야? 그냥 계산하기야? 뭐 별걸 뭐 요구하는 건 아닌가 보네요. 난 식변형 약간 곱셈공식 이쪽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가 봐. 일단 약분을 좀 하기 위해서 편한 형태로 고치자. 일단 우리 번분수 싫어하잖아, 그치?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번분수 싫어하거든. 이거 어떻게 보면은 8분의 1이고 4분의 1인데 그게 분자에 들어가 있으니까 번분수 꼴이지. 분모 분자 몇 배? 2의 3승배를 해서 정수로 바꿀까? 일단은 그 다음에 2의 3승 곱하기 그러면은 저 6도 바꾸자. 2의 4승 곱하기 3으로 바꾸고 위에 있는 녀석은 뭐예요? 분배해주면 괄호는 필요 없겠다. 1 플러스 2겠지 뭐. 또 3 나왔다, 그치? 분모는 뭐야? 얘는 3의 4승으로 바꿔달라는 거 아닐까? 3의 제곱 플러스 1. 뭐 요 정도 요구하는 느낌인 것 같아. 그럼 10도 2 곱하기 5를 일단은 소인수분의 형으로 다 뜯어볼까? 그러면 얘 일단 3이잖아. 약분되거든. 그 다음에 얘가 뭐지? 이거 10이다. 괜히 위에 거 괜히 소인수분했다. 통째로 약분된다, 그렇지? 됐죠? 그럼 끝났네. 얼마예요? 6의 4승분의 1. 6의 마이너스 4승. 3번. 아니, 뭐 엄청난 걸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알았죠? 끝. 44번, 55번 갑시다. A. 뭐예요? A에 N승을 했는데 정수가 되자. 우리 이거 비슷한 거 만났지?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하나 딱 설명한 거 뭐 있었어? 자연수의 자연수승이 자연수다. 그래서 이 녀석을 보니까 밑이 다 4 또는 2로 변경이 가능하겠다. 그치? 전부 다 2로 바꿔볼까? 아니면 일단은 4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2로 고치든가. 자, 뭐예요? 전체 3분의 1승을 해달래. 근데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어? 4의 1승에다가 4의 2분의 1승, 루트 4에다가 4의 1승 분자에다가 4의 마이너스 4분의 1승 어떤 거? 분모. 자, 4제곱근이니까 4분의 1이고 분모에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헷갈리면 안 된다. 알았죠? 그러면은 속의 거 싹 정리가 가능하지. 4의 몇 승이야 이거 지금? 4분의 1, 2, 4분의 9? 4에 대하여 4분의 9승 그리고 3분의 1승. 그러면은 얘네들은 약분이 가능한데 여기서 한 번 더 뭐 해주세요? 2의 제곱으로 바꾸자. 2분의 3승. 됐니? 근데 그 녀석을 몇 승을 했더니 n승을 했더니 정수가 된다. 다른 말로 자연수지 뭐. 맞죠? 그러면 뭐다? n은 저 분모에 있었던 2를 없앨 수 있는 2의 배수면 되겠네. 그럼 답은 2 아닐까? 됐죠? 예, 끝. 내가 계산 실수 아니라면 맞을 겁니다. 끝났죠? 자, 62번. 자, 요거는 뭐랄까? 딱 봐도 약간 통분형 문제 아닐까? 왜? 저기 첫 번째, 두 번째가 합차잖아. 그리고 제곱을 하면 1제곱은 1이니까 생략하고 1 빼기 3의 8분의 1승의 제곱이면 3의 4분의 1승 되고 뒤에 거랑 또 합차 가능하잖아. 맞죠? 앞에서부터 두 개씩 통분을 해주다 보면 분모끼리 곱할 일이 생기고 합차를 쓰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통분형을 한번 풀어보자. 자, 첫 번째, 두 번째. 통분 1-3의 4분의 1승. 분자는 바로 갈게 그냥. 이거 더하기 이거. 그럼 뭐야 분자? 2가 되겠네. 그러면서 얘랑 합쳐줄 때 또 뭐 나와? 분자 2가 또 일부러 맞춰놓은 거겠지 저거. 그죠? 자, 그러면 통분을 해줬다. 그럼 또 뭐가 된다? 여기로 갈까?
또 뭐가 된다? 1-3의 2분의 1승으로 통분을 했다. 그럼 뭐야? 분자는 2로 묶어줬을 때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니까 결국 이놈들끼리 합이고 또 2가 나오지. 근데 거기다가 또 더하래. 뭐를? 1 더하기 3의 2분의 1승에다가 분자 4를. 얘도 마찬가지. 그럼 끝났네? 마지막 통분. 1-3의 2분의 1승의 제곱이니까 3의 1승. 분의 4로 묶어주게 되면은 또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이둘의 합이다. 또 2 나오겠네. 답은 마이너스 4. 됐나요? 답은 2번. 끝. 74번. 다음. 갈까요? 자, 뭐 하고 있어? 마지막을 보니까 뭐 하고 있어? 뭐뭐뭐가 성립할 때. 저기 보니까 지수에 썼던 x, y, z를 더하기 빼기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수도 힌트. 맞죠? 그럼 뭐 한다? 밑을 갖게 한다.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재료가 있나? 네, 우변에 27도 있고 3도 있고 9도 있고 다 3으로 통일이 가능하다. 그지? 다시 한번. AX승이 27이에요. 그 녀석을 A는 27에 X분의 1승으로 가자. 두 번째. 30의 Y승이 3입니다. 그럼 뭐 해주세요? 30이라는 녀석은 3의 Y분의 1승일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또 뭐 하자? 5의 X승이, 9입니다. 그럼 뭐야? 5는 뭐예요? 3의 X분의 2승입니다. 자, 지지하다, 이거.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첫 번째 녀석은 왜 3승을 안 했냐면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뭐야? X분의 1승, Y분의 1승, G분의 2승이잖아. 그러니까 G는 분자에 2가 있어도 되는데 X는 1이 있어야 돼. 근데 밑이 안 맞지. 그럼 뭐 하자? 이 3의 3승의 그 3승 지수 3을 없앨 수 있는 양변의 몇? 3분의 1승까지 한 다음에 나누고 곱해야지. 그러면 우변이 뭐로 완성됐어? 3을 밑으로 하면서 x분의 1 빼기 y분의 1 플러스 g분의 2가 됐잖아. 됐나요? 그러면 a의 3분의 1승 나누기 30, 분수로 갈까? 나누기 30 곱하기 5가 됐잖아. 약분 6. 끝. 됐나요? 근데 얘가 뭐요? 3분의 1이라며. 뭐? 얘가 마이너스 1. 그지? 그러면은 분자가 얼마? 2입니다. A에 3분의 1승을 했더니 2입니다. A는 2의 3승이겠죠. 답은 8. 되었니? 예, 다음 86번. 정리해 주세요. 86번이지. 껐다 키자. 다시. 지워도 돼? 자, 이거 아까랑 똑같은 것 같은데. 맞지? 앞에서부터 뭐 해주세요? 동분. 왜? 통분을 하다 보면 합차. 아니네. 뭐야, 이거? 아. 너네 이 문제 있었을 것 같은데? 없나? 여기 있네. 87번 질문이지. 그래. 86번, 87번 요거는 사실 이 정도는 눈치채주세요. 더 많이 나오는 게 87번이라서 87번을 풀이해주고 86번은 방향만 보여줄게. 자, 87번 문제랑 86번 문제 뭐가 힌트야? 1, 2, 3, 4, 5승. 점점 A가 곱해지고 있다. 얘네들은 마이너스 9, 8, 7, 6, 5. A가 점점 곱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뭐 위 분자는 사실 안 묶어도 되는데 제일 낮은 놈으로 묶어주면은 A 4승, 3승, 2승, 1승 그리고 1일 거야. 분모는
마찬가지야. 역시 차수가 제일 낮은 놈이 누구야? 마이너스 9승이야, 마이너스 5승이야, 점이나. 지수가 제일 작은 놈.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승으로 묶어봐. 그러면 앞에서부터 1, A, A제곱, A3승, A4승 아니냐? 통째로 약분되잖아. 그럼 남은 게 A의 10승입니다. 그럼 답은 49겠죠. 이해됐어? 요거 눈치채란 얘기야. 마이너스 승과 그냥 양수승이 섞여 있더라도 똑같다란 얘기는 눈치채란 얘기야. 자, 그러면 요 풀이 냅두고 86번 문제도 뭔지 알겠어? 뭐를 뭐로 바꿀지는 너희들의 자유기는 한데 나라면은 마이너스 승을 양수승으로 바꿀래. 어떻게? 2의 4승, 2의 4승을 곱해주면 첫 번째 녀석은 1 더하기 2의 4승이에요. 그러면은 마지막 녀석과 한 세트로 통분이 이미 되어 있잖아. 합치고 나니까 2의 4승 플러스 1분의 2의 4승 플러스 1이네? 1인 거야. 그럼 누구도 마찬가지겠어? 가운데 두 개도 마찬가지겠지. 마이너스 승인 앞에 녀석을 2의 제곱을 분모 문제에 곱해버리면 똑같은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알았죠? 끝. 이거는 통분을, 결국은 통분을 한 거지. 분모 문제 2의 4승 또는 2의 2승을 곱함으로써. 알았죠? 정리. 자, 요거 비슷한 문제 많이 풀었었지. 뭐? 5의 2x승을 줄게. 저 식의 저 값을 구해봐. 우리 분모 문제 5x승 곱한 거. 똑같잖아. 거꾸로 된 것 뿐이지. 얘를 줄게. 얘를 표현해봐. 근데 요 둘 중에 얘 하나만 보면 5의 2x승이잖아. 얘는 그거의 역수일 뿐이고. 맞죠? 5의 2x승을 찾아와 주세요. 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분수에다가 분모 문제 몇 배? 5의 x승 빼. 그러면 저 식은 5의 2x승 플러스 1분의 5의 2x승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는 k. 그리고 다시 한번 누굴 구하고 있었다? 우리는 항상 이거 잊으면 안 된다. 5의 2x승을 구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럼 5의 2x승을 한 군데 몰아줘야 되겠네. 어떻게 하자? 5의 2x승 마이너스 1은 k 곱하기 5의 2x승 플러스 k가 되면서 뭐 할까? 얘를 넘기는 게 낫겠지? 5의 2x승 앞에 곱해진 게 1-k입니다. 양변을 나누는 용도로 바로 없앨게요. 분자는 k 플러스 1이 됐겠지. 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풀어주세요. 구해주세요 하는 놈은 바로 쓸까? 5의 2x승 플러스 5의 마이너스 2x승이니까 일단 첫 번째 1-k분의 1 플러스 k고 두 번째 그 녀석의 역수입니다. 1 플러스 k분의 1-k. 그럼 이제 마지막 답은 통분을 해주면 답이겠지. k에 대한 그냥 1차식이랄까 유리식이랄까. 알았죠? 통분형 문제 끝. 다음 101번. 자, 이 문제도 아까 오늘도 비슷한 거 아까 그 x 27의 x분의 1승만 나왔던 거 있지. 양변 3승 3분의 1승 취하고 했던 거. 그 문제처럼 결국은 우리는 x와 y를 역수기는 하지만 어쨌든 더해야 됩니다. 그럼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재료가 우변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 없어. 내가 지난번에 말로만 했을걸? 우변에 그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재료가 없다. 그럼 뭐 한다? 우리가 직접 k를 붙이자. 그러면 8이라는 놈 자체가 k의 x분의 1승이 됐고 27이라는 놈이 k의 y분의 1승이 됐고 이제 그 지수들을 더해주고 싶으니까 곱해버리면 끝나지. 그럼 좌변은 좀 센스 있는 사람들 2의 3승, 3의 3승, 즉 6의 3승이 됐고 우변이 k라는 밑을 가지면서 지수가 x 플러스 1, y 플러스 x분의 1, y분의 1. 오케이? 그럼 끝났네. 왜? 얘가 3이잖아. k는 6이네. 됐죠? 그럼 마지막 저 녀석은 k로 표현을 해주세요 밖에 없으니까 생략. 알았지용? 다시 k가 얼마다? 6이다. 그러니까 8의 x승 자체가 6이다. 27의 y승 자체가 6이다. 그런데 우리는 2의 x승, 3의 y승을 계산해달래. 그럼 뭐야? 2의 x승은 6의 3분의 1승. 3의 y승은 6의 3분의 1승. 6의 3분의 1승 둘이 더해서 3승 하는 거니까 생략. 알았죠? 106번.
엥? 이것도 또 똑같은 거죠. 결국 오늘 실제로 풀이한 유형은 한 5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긴 해. 결국 공통되는 건데 이것도 방향만 보여줄게. 그냥 단순하게 A의 X승 또 곱하면 됩니다. 보통 얘를 줄게 얘를 구해봐잖아. 근데 이제는 얘를 줄게 얘를 구해봐로 바뀐 거밖에 없고 아까 5의 X 요거처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생각해도 되겠죠? 또는 나 같은 경우는 사실 분모 문제 3x승을 곱하기는 해. 왜냐면 마이너스 승 다가 없애고 싶거든. 음수승보다는 양수승이 좋잖아. 나 같은 경우는 3x승 곱하는데 지금은 그냥 원래 교과서 풀이로 갈게요. 알았죠? 다음 109번. 요거는 좀 다르네. 요거는 뭐야? ABC의 합. 저게 힌트다. 얘들아, ABC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어? 지수로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요 가운데 녀석이 기준이 돼야 돼. 2의 A승, 2의 B승, 2의 C승. 그게 4분의 13이거든. 그러면은 얘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해? 2의 지수에다가 넣자. 일단은 2분의 1 쓰자. 왜 2분의 1인지는 알겠죠? 2의 마이너스 1승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좌변이 뭔데? 2의 A승, 2의 B승, 2의 C승을 곱한 녀석 아니야. 그럼 결국 어떤 문제로 푸는 게 제일 심플함? 2의 A승은 대문자 A로, 2의 B승은 대문자 B로, 2의 C승은 대문자 C로 치환을 해서 ABC의 곱, ABC의 합. 오케이?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선생님 이 녀석은요 2의 A승분의 1 더하기 2의 B승분의 1 더하기 2의 C승분의 1이니까 통분을 해버리면 분모가 2분의 1로 끝났고 분자는 두 개씩 곱해준 거니까 2의 A승, 2의 B승 곱한 거 더하기 2의 B승, 2의 C승 곱한 거 더하기 2의 C승, 2의 A승 곱한 거 그게 얼마? 2분의 11인 거지. 그러면 얘의 값을 준 거잖아. 뭐야 얘들아? 물어보는 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 알았죠? 누가 봐도 곱셈공식의 변형 문제입니다. 공통수학 1. 알았음? 끝. 정리. 오늘 로그 갑시다. 자, 아무튼 갑니다. 로그의 정의.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얘기 한번 하고 끝냈죠. 다음 시간에 이 얘기로 출발할 거야 라고 하면서 정민아 2x승에 8이 되는 x가 있어. x 얼마야? 그렇지. 똑똑하고. 보여? 2의 x승이 16이 된대. x 얼마야? 그렇지. 똑똑하고만. 시은아 2x승이 10이 된대. x 얼마야? 그러게요. 대답 못하죠? 자, 그런데 우리 실수의 조밀성이라고 해서 8과 16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존재하지. 그리고 밑을 2라고 하면은 지수가 이게 xxx니까 이상하다. 이제 3승 4승 그로 고칠게. x는 왜 지웠니? 자, 3과 4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지수들이 존재합니다. 맞죠? 지수래. 실수들이 존재합니다. 맞죠? 그래서 실수라는 것들은 8과 16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존재하고요. 3과 4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존재하고 그게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값 또한 증가하면 증가하니까 자, 3과 4 사이의 간격은 1밖에 안 되지만 그 사이는 무한계. 8과 16 사이는 간격이 8이나 되지만 그래도 그 사이는 무한계. 그러면 그 지수와 그 값들은 어떻게 된다? 1대1로 다 대응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2x승이 10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지. 왜? 우리 지수 지난 시간에 실수까지 확장시켜 놨잖아. 그지? 그러면은 분명히 이 녀석이 존재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x를 아까 뭐 신이 말한 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만들게 된 게 뭐다? x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로그로 정의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로그의 정의는 지수식에서부터 출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x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요. 그 쓰는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로그라고 했는데 통나무 거기다가 숫자를 2개 써줄 거야. 누구? 저 A와 저 B. 여기로 치면은 2와 10을 써줘야 돼. 그때 쓰기로 약속하는 방법이 x의 밑이었던 A는 로그에서도 밑이라고 부르면서
아래 첨자로 작게 A라고 써줍니다. 그냥 칠판에다가 조그맣게 써놓으면 너네 잘 안 보일까봐 나는 좀 크게 쓰는 편이기는 한데 원래 그 책을 보면은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약간. 알았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칠판에 쓰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고. 알았음? 자, 어쨌든 그리고 로그랑 같은 사이즈로 미라고 써줍니다. 읽어주는 방법은 한 거. 읽어주는 방법은 A를 밑으로 하는 B의 로그인데 괜찮지? 그래서 로그 A의 B라고 읽고 끝내요, 우리는. 알았음? 로그 A의 B라고 읽어주고 그거를 항상 계산을 할 때는 뭐 한다? 일단 현재는 지수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만약에 로그 2에 16이 있다면 이건 뭐다? 얘가 뭘까? 라는 거는 요게 이거구나. 2의 지수가 뭘까? 16이 되도록 하는 4. 이런 식으로 원래는 지금은 찾아가는 거다. 나중에는 이걸 보자마자 4하고 나오겠지만 알았죠? 그런 느낌. 이게 바로 로그예요. 그럼 요 x는 뭐임? 로그 2에 10 하면 되는 거지. 알았죠? 뭐 얘도 4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로그 2에 16, 3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로그 2에 8. 그러면서 막 뭐야 지수식을 로그로 고치기, 로그식을 지수로 고치기 그거서 문제 처음에 초반에 잠깐 등장하지. 우리는 뭐 그거까지는 하지 말자. 알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로그를 만들게 됐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로그라는 걸 왜 만들게 됐다? 뭐가 어떤 밑이 거듭제곱을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도록 하는 그 거듭제곱 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지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게 로그지. 맞죠? 그런데 로그는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밑에다가 이게 명칭은 안 써줬네. A 이거 이름이 밑이다. 그리고 B의 이름은 진수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X가 지수고 여기서는 B가 진수입니다. 알았죠? 어쨌든 아무렇게나 밑과 진수를 내가 막 쓴다고 해서 그 로그는 그냥 막 어떤 하나의 값을 지칭하는 걸까? 그거는 아닐 거야. 자, 그래서 왜 아닌지도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지금 바로 얘기할 건데 일단은 로그는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또는 로그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A와 B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에 대한 지금 설명이 시작되는 거고 이 녀석의 이름을 우리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문제에서는 많이 만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밑과 진수의 조건이라고 더 많이 불러요. 옛날 명칭이기는 한데 요즘도 이 명칭 많이 씁니다. 자, 밑 A와 진수 B가 어떤 조건이 나오는지를 설명해 줄게. 바로 갑니다. 결론. A, 밑은 양수여야 되고요. B, 양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밑이 조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잠깐 패스. 자, 둘 다 양수여야 돼. 왜? 설명하는 방법은 로그가 아니라 지수에서 설명하는 거야. 일단 A가 밑인 양수인 이유. 그거는 지수 법칙에서부터 흘러왔던 거지. 막 허수 같은 거 나타내면 안 되거든. 알았죠? 밑이 2면은 막 이온헬슨 아무거나 못 넣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밑은 양수로 가는 거고. 두 번째, 양수를 거듭제곱했는데 음수가 될 리가 없지. 양수. 이거는 기본. 그 다음에 A가 양수는 양수인데 1이 아닌 양수야. 1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 1의 x승이 b야.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로그 뭐 어쩌고저쩌고겠지. 로그 1의 b 이거겠지. 맞지? 자, 이렇게 해봐. x를 구해보고 싶어. 만약에 b가 1이라면 x는 무슨 수임? 응? 무슨 소리야? 모든 실수죠. 1의 거듭제곱이 1이 되도록 하는 그 거듭제곱 x는 아무런 수를 넣더라도 항상 1이잖아. 두 번째, b가 1이 아닌 뭔가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1의 x승, 1을 거듭제곱해서 2 만들어 보세요. 가능 불가능? 불가능. 존재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럼 뭐가 왜 문제가 생긴 거야? 결국은 이렇게 해서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하나의 수를 만들고 싶었는데 밑을 1로 써버렸더니 지수식을 확인했더니 어때? b가 1이라고 진수가 1이라고 생각하니까 x가 모든 실수 저 로그가 모든 실수를 말하네. 아이 문제가 생겼어. 하나의 수라며. 두 번째
B가 1이 아니다. 진수가 1이 아닌 뭔가가 들어간다면은 뭐야? 존재하지 않는 수가 돼. 아니 로그는 존재하는 어느 하나의 수를 나타내고 싶다네. 그럼 문제는 뭐야? B가 1이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A가 1인 게 문제가 생겨버린 거지. 그래서 로그에서 미친 1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음? 하나의 수를 나타내지 못하고. 끝. 그러면 이제 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끝이 난 거야. 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를 보자면은 요 정도야, 요 정도. 그럼 좀 이따가 이제 뒤에 B 단계로 넘어가면은 유형 쪼개기인가 뭔가 유형머시기로 넘어가면 뭐겠어? 저 1차식이 2차식 정도로 바뀌고 3차식 정도로 바뀐 것밖에 없겠지. 밑도 진수도 전부 다 X에 대한 식으로 나오면서 교집합 찾으세요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 둘 다 만족하면. 알았죠? 뭐 그 정도로 등장하고 끝납니다. 자, 그런데 나는 강조 좀 할게. 밑과 진수의 조건 진짜 중요해요, 사실은. 이 단원에서는 그 정도 문제가 끝이야. 더 이상 안 나와. 그냥 저 다음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x의 범위 또는 값으로서 알맞은 것은 정수 x의 개수는 뭐 이 정도 물어보고 끝난다고. 근데 언제? 너네가 그 언제냐? 저 뒤에 로그 바로 뒷단원이 지수 함수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인데 로그 함수 안에 보면 마지막 활용 파트에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이 있거든. 거기에서 얘가 진짜 중요해져요. 이것 때문에 애들이 다 틀려. 못 풀어서가 아니라. 풀긴 푸는데 얘를 확인 안 해서 다 틀립니다. 틀린 애들은 대부분. 그것만 잘하면 안 틀려. 로그 함수 쉬워. 알았죠? 정확한 로그 방부등식은 쉬워.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 나중에 중요해질 거니까 지금 꼭 잘 기억해 놓자. 알았지? 자, 그러면은 로그에 대한 정의는 진짜 말 그대로 끝났고요. 이제부터 내가 시간 되지. 좀 뭔가를 설명하고 싶은데 뭘 설명하고 싶냐면 아까 말했던 이거. 지금 이거 값을 계산을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뭐야? 2의 x승은 16이다. 아, x는 4네. 지수를 빌려올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부터는 뭐 하고 싶어? 로그 그 자체를 계산을 하고 싶어. 로그 자체에 대한 연산을 하기 위한 로그의 성질을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로그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두 가지 한 방에 갑니다. 밑이 a인데 진수가 1이라면 두 번째 밑이 a인데 진수도 1이라면 아니 뭐래? a면 오케이? 각각의 값은 얼마일까요? 이겁니다. 뭐야? 지금 너희들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지수식 만들어봐. A에 몇 승이 1이야? 0승. 왜 이러지? 잠 깨세요. A에 0승이어야 1입니다. A가 1은 아니잖아. 막 2, 3, 4 이런 걸 거야. 어떤 밑이든 0승이면 다 1이잖아. 알았죠? 두 번째, 얘는 A에 몇 승이 A야? 1승. 그래서 로그에서 이제 진수가 1인 로그는 무조건 싹 다 0. 두 번째,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는 그 밑이 뭐든지 간에 무조건 1. 알았음? 다음. 로그들을,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하고 증명은 좀 이따가 할게. 로그들을 더할 거야.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다? 하나의 로그로 합칠 수 있다. 진수는 x 곱하기 y. 자, 여기서 두 가지 설명 좀 할게요. 일단 뭐가 힌트인 것 같아? 뭐가 키포인트인 것 같아? 곱한다라는 사실, 진수끼리? 로그끼리 더해줄 때 뭔가 간단해진다? 아니, 그거보다 키포인트는 밑이 같은 거. 밑이 똑같은 로그들은 더하기를 한다면 하나의 로그를 합칠 수 있습니다. 진수끼리 곱한 형태를. 마치 뭐랑 비슷해? 밑이 같은 지수끼리 곱했을 때 지수끼리 더한다라 약간 느낌 비슷하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나중에는 를 만족하는 fx에 대하여 지수함수 fx. 를 만족하는 fx에 대하여 fx는 로그 함수. 이렇게도 나오기도 해요. 오케이? 둘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잘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 밑이 같은 로그들을 더해봤으니까 뭐도 해봐야지. 곱하기도 해봐야지. 미쳤나 봐. 곱하기 된다. 빼기도 해봐야지. 그래도 합쳐줄 수 있습니다. 뭐?
진수끼리 뭐 하겠어, 얘들아? 나누기 하겠죠. 오케이? 다음. 미치 A인데 진수가 무슨 꼴? 지수꼴을 띠고 있다면 뭐 해주도록 하세요? 그 지수 N은 로그 앞에 곱하기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여기까지. 끝이야. 로그를 가지고 연산을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연산을 해주면 돼. 자, 어떤 식으로 쓰인지 알겠어? 그러면 로그 2의 16이 왜 4인지 알겠냐, 이제? 로그 2의 16, 말로만 할게. 16이 뭐요? 2의 4승이야. 그래서 그 4를 앞에 뽑아낸 거야. 그럼 남은 게 뭐야? 4 곱하기 로그 2의 2. 근데 로그 2의 2는 밑과 진수가 똑같네? 1인 거지. 그래서 답은 4인 거지. 알았음? 뭔지 알겠음? 내가 말로만 했는데 로그 2의 16 딱 보자마자 이제는 4 하고 찾을 수 있겠어? 그러면 로그 2의 64는 얼마예요? 여보세요? 로그 2의 64는 얼마예요? 6. 로그 3의 243은? 네? 로그 3의 243. 자냐? 얼마예요? 5. 얘들아, 243이랑 너네 729를 보고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안 된다. 3의 5승은 3의 6승이에요. 눈에 익혀놔. 729, 243. 알았죠? 이게 3의 5승이잖아. 그 5 뽑아내고 나면 1. 그래서 5. 알았음?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지. 자, 간다. 그런데 이제 궁금하지? 왜? 어? 뭐가 왜 가로져? 왜 안 궁금해? 왜 저 공식이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니? 바로 증명을 좀 해봐야죠.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증명은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뭐 별로 이 말을 하는 것부터 안 나온다는 거 알겠지?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증명하는 방식이랑 내가 증명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내게 나는 훨씬 편한데. 자, 근데 증명은 안 중요한데 이거는 중요하다. 자, 로우의 정의식을 잘 봐. A의 X승이 뭐야? B지. 맞죠? 근데 그 X를 이제 표현할 수 있어졌지. 뭐야? log A의 B. 아, 요거 잘 기억해라. 미치 A인 어떤 지수식이 있었어. 근데 그걸 미치 B인 1승. 즉, 그냥 B라는 값으로 바꾸고 싶어. 뭐 하면 된다? 이걸 넣으면 된다. 뭔지 알겠어? 마치 이 미치 A를 없애줄 수 있는 미치 A인 로그. 그러면은 사라지면서 남는 저 B, 진수가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B가 들어가면 돼. 다시 미치 3인 지수가 있었어. 나 이거 7로 바꾸고 싶어. 여기 들어가는 게 뭐라고? 일단 로그 3, 미치 3인 로그가 들어가면 되고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수가 여기 있습니다. 알았죠? 한 번 더. 2가 있었어. 미치를 3으로 바꿔봐. 지수에는 뭐가 들어간다? 시은아? 로그 2의 3. 그렇지. 알았죠? 자, 그러면 나는 미치 x인 놈이 있었어. y를 만들고 싶어. 지수는. 그렇지. 로그 x의 y. 알았음?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한다? 이걸 가지고 증명을 할 거야. 자, 요런 형태의 식을 가지고 증명을 할 거야, 나는. 나 x가 있었어요. a의
지수 걸로 고치면은 그 지수에는 밑이 a인 x의 로그가 들어가면 되겠지. 알았죠? 두 번째 y가 있었어. 얘도 밑을 a로 바꿔보자. 지수는 로그 a의 y. 됐니? 그 두 식을 곱해보자. 좌변은 xy예요. 우변은요. 곱할 거야. 지수 법칙을 바로 쓸까? 일단 여기까지 왔어.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뭐 할 수 있겠다? 우리는 이 xy를 다시 한번 a를 밑이라는 지수로 고쳐보자. 그럼 뭐야? 밑이 a인 로가 들어가면서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저 식 자체가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누구끼리 비교? 지수끼리 비교하면 이 식인 거야. 두 번째 줄. 오케이? 그럼 뭐 해봤으니? 곱해봤으니 뭐도 해봐야지. 나눠도 볼까? x 나누기 y a의 지수 법칙 로그 ax 빼기 로그 a의 y. 근데 나는 이 녀석도 뭐 하고 싶다? 밑이 a인 지수꼴로 고쳐보고 싶어. 지수는 밑이 a인 로그가 들어가며 나타내고자 하는 식 자체를 여기다 쓰면 돼. 지수끼리 비교하면은 쟤야. 알았니? 별거 아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네 번째 식을 증명을 해보자. 그때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x의 값을 밑이 a인 지수꼴로 고쳐보면은 그 지수에는 밑이 a인 x의 로그가 들어가면 돼요. 양변 몇 승? n승, n승. 됐니? 그런데 얘를 또 다시 한번 밑이 a인 지수꼴로 고쳐보자. 그럼 뭐다? 밑이 a인 지수가 들어가면서 진수에는 얘가 통째로 들어가 있으면 되고 지수끼리 비교하면 답인 거야. 증명 별거 없지? 저거 하나로 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이상하게 할 거예요. 막. 이상하게라고 하니까 그렇다. 교과서 방식 뭔가 좀 주절주절하는 느낌의 증명이 나올 거다. 그 증명 다 필요 없고 요거 하나로 증명 가능. 끝. 알았음? 자, 그러면 여기서 로그가 끝난 줄 알았지. 하나 더 있어. 자, 여기까지 일단. 증명 포함해서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싹 정리 좀 해주세요. 책에 있는 거랑 사실은 뭐 별다른 얘기를 더 추가한 건 없어. 추가했다고 치면은 사실은 증명밖에 없어서 너희들이 증명이 필요하다 싶으면 증명 쓰고 요 녀석 뭔가 따로 정리하고 싶은 사람, 뭐 빨간 펜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들, 밑줄 그 사람들을 다 정리 좀 해주세요. 끝. 자, 그래서 어쨌든 다음 공식이 하나 더 나온다 그랬죠. 자, 뭐가 나오냐면 지금 저 공식들을 봐봐. 뭐 두 개밖에 없기는 하지만 결국은 언제 연산이 가능함? 또는 심플하게 바꾸는, 간단하게 고치는 게 가능함? 일단 밑이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거 강조했었지. 그래서 로그 문제를 풀 때 너네가 뭐 나중에 함수를 풀든 대소 비교를 하든 또 뭐 있냐? 뭐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든 로그 문제들은 제일 먼저 할 작업이 뭐 식 간단하게도 아니고 무조건 모든 로그들을 보면서 밑이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는 거야. 뭐 나중엔 또 더 다른 거 하나도 같이 보게 될 텐데 밑이 범위나 이런 것들도 보게 될 텐데 일단은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밑이 같냐 다르냐를 먼저 볼 거거든. 근데 여기서도 뭐야? 밑이 같단 말이야. 그럼 밑이 다르면 어쩔 거야? 초공식 못 쓰지. 그렇다고 밑이 다를 때 뭔가 이런 지수 법칙이 있어요. 이런 로그의 성질이 있어요. 저런 로그의 성질이 있어요를 알려준 적은 없고. 그럼 밑을 같게 만들어야 하거든.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공식이 바로 밑을 바꾸는 공식. 밑 변환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참고로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면서 두 개를 주고 또 뭐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씩을 더 줄 건데 나는 합해서 그냥 밑변환 공식이라 부를 거야. 알았죠? 자, 일단 첫 번째. 내가 로그 A의 B를 만났어. 근데 주변에 있는 다른 로그들이랑 다 밑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얘네들은 나머지는 전부 다 밑이 C야. 오케이? 그러면 얘도 밑을 C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런 연산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뭐 곱하기가 있으면 약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지? 그래서 밑을 C로 바꾸고 싶다. 그때 쓰는 공식이 바로 밑변 공식인데 자, 공식의 생김새는 일단 분수꼴을 띄고 있고요. 분모도 분자도 전부 다 밑이 C인 로그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있던 A, B를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여기 지금 진수 자리 비어있지? 그럼 A, B를 하나씩 나눠 놓으면 되겠지? 그때 아래쪽으로 밑이 위쪽으로 B가 진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도 똑같은 공식인데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로그들을 확인을 해봤어. 근데 밑이 B야. 어떤 거?
얘가 가지고 있는 진수를 밑으로 가지고 있어. 전부 다. 새로운 C가 아니라. 그때도 일단은 위의 공식을 쓴다고 생각하고 봐봐. 분모는 당연히 밑이 B인 로그, 분자도 당연히 밑이 B인 로그. 그때 분모는 A가 되겠지. 문제는 B야. 뭐? 예. 어때 분자가? 그냥 1입니다. 맞나요? 1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거고 결국 여기서 너희들이 알게 되는 거는 뭐다? 밑과 진수가 자리가 바뀌면 그 수는 역수관계에 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연산을 하게 되냐면 로그 2의 3과 로그 3의 1을 곱하면 얼마다? 1이다라는 걸 보자마자 바로 찾게 될 거다. 밑진수가 바뀌어서 무슨 관계에 있다? 둘이 역수관계에 있거든. 지금 역수끼리 곱한 거야. 알았냐? 더 안 보이지 뭐보다. 응? 이 둘이 역수관계에 있는 것보다 더 안 보이기 시작할 거야. 조심해서 잘 풀어주세요. 알았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공식.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었던 공식에 약간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번째 공식? 네 번째 공식. 어때? 얘가 지금 n승이었지. 맞지? 자, 이번에는 밑도 지수꼴을 가질 수 있잖아. 좀 더 내릴까? 밑도 그냥 상수 2, 3, 4가 2, 3, 5 있는 게 아니라 4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 얘 제곱 같은 거. 그때도 마찬가지. 뭐 한다? 진수에 있는 지수 n을 뽑아내는 것처럼 밑에 있는 지수 m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뽑아내요? n분의 n. 뭐야? 진수에 있는 지수 n은 그냥 뽑아내는데, 곱하기로 뽑아내는데, 밑에 있는 지수 m은 역수로 또는 분모로 또는 뭐 아래로 뽑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 마지막. a를 밑으로 하는 지수가 로그가 들어가 있는데, 그때 A와 C의 자리를 바꿔주게 되면 원래 수가 일치합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네 가지 공식이 밑변 공식으로 들어오는데 두 번째 거는 사실 첫 번째 거에서 숫자만 바꿔보면 되는 거라서 얘는 증명 안 해도 되겠지. 뭐 한다?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을 증명을 해볼 건데 뭐 한 개 정도만 또는 두 개 정도만 하자. 알았지? 첫 번째, 네 번째 정도? 이거는 뭐 예상이 가능하니까 첫 번째 거, 네 번째 거 정도만 증명해볼까? 또 증명이야. 또 뭐 할 거다? 또 아까 그거 쓸 거야. 나는 이것만으로 다 증명 끝냅니다. 됐죠? 자, 시작해볼까? 이번에는 얘를 뭐로 바꿔볼 거야?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네 번째 공식 증명 아닌가? 아니다. 이거 첫 번째 공식 증명이다. 자, 간다. B를 밑이라는 지수꼴로 고쳐봐. 그래서 결국 X지. X를 만들고 싶으면 밑이 B인 로가 들어가면서 또 X가 들어가면 되지. 됐죠? 자, 여기서. 자, X가 뭐야? 이거잖아. 넣어볼까? 와우. 자, B는 무시하고 요 녀석만 봐봐. 밑이 B인 로그인데 진수가 지수꼴을 띄고 있지. 그럼 요거 앞에 뽑아내도 되겠지. 로그 A의 X랑 로그 B의 B의 A를 곱하는 방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누구끼리 비교해본다? 으차. 얘랑 얘가 같다라는 식을 세워봐. 응? 여기서 누구를 맞춰봐? 약간 이 공식의 형태를 맞춰봐. 밑이 같은 놈 나눠볼까요? 끝. 여기까지. 됐나요? 뭐야? 밑이 A인 X의 로그는 밑이 B인 로그를 바꿀 때 로그 B, 로그 B. 밑이 B인 로그를 분모 문제에 넣으면서 아래에 있는 A가 밑이 분모로. 진수 X가 분자로 갔습니다. 알았죠? 그거 A, B, C만 맞춰주는 증명 끝. 알았음? 예. 다음. 나머지 안 합니다. 귀찮다. 여기까지. 알았죠? 끝. 정리.
그러면은 로그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공식도 없고 유형 몇 가지만 풀어보면 되는데 유형은 사실 지수 때의 유형이랑 비슷한 느낌이라서 문제 생김새 자체가 거의 똑같습니다. 알았죠? 정리. 내가 써주는 문제들 한번 싹 풀어주세요. 이 상은 로그는 좀 이따 마지막에 말로만 설명하고 이거 지운다. 자, 어디로 가냐면 아직 설명할 게 조금 남아서 단순 연산은 좀 뺄게. 익숙해지라는 의미로 조금 복잡한 문제들 위주로만 낼게요. 뭐 그래 봐야 그게 그거지만 이거 단순한데 이건 안 한다. 귀찮아. 그래, 연산 좀 익숙해져라. 대골사바 하나 연산하고 요거 설명해야지. 그러면 이거지. 그러면 끝난 것 같은데? 이건 알 필요 없고, 오케이. 자, 5개밖에 없습니다. 한번 싹 풀어보세요. 로그 3의 5 곱하기 로그 7 곱하기 로그 7의 뭐야 이걸 왜 뭔 줄 아니 내가 지금 148번인데 이거 본다고 다시 148번 자 갑시다. 뭔지 알겠죠? 자 우리는 미지수 x부터 출발할 거야? 아니잖아. 우리는 뭐부터? 상수 0부터 출발하자. 즉 이 로그 값 자체가 0이 나왔대. 로그가 0이 나온다는 건 뭐야? 진수가 1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두 번째 로그 3에서도 결국은 1에서부터 출발해야지. 안에 있는 x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그럼 여기 뭐야? 얘가 이번에는 3이 나오면 되지. 근데 그 안에 뭐 들어가 있어? 로그 2 x. 그럼 우리는 로그 2의 x가 3이면 돼. x 얼마? 8. 됐나요? 예. 다음. 154번. 자, 이거는 사실 그냥 너네들 빨리 익숙해지라고. 뭐 그런 의미로 푼 겁니다. 밑이 똑같아요. 그냥 뭐 할까? 밑을 똑같은 상황이니까 하나의 로그로 합쳐보자. 그때 앞에 개수가 있지는 않아. 공식 자체에. 막 앞에 2배, 3배 뭐 이런 게 있지는 않아. 그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5는 뭐 하자? 올리자. 2에 5분의 1승이었는데 5승으로 올라갔네. 그냥 2입니다. 두 번째. 더하기 로그 5에 10의 2분의 1승. 2의 2분의 1승, 5의 2분의 1승. 그러면 요 녀석은 합쳐주는 거지. 얘까지. 맞지? 로그 5에 얘는 2. 얘는 2의 2분의 1승. 진수끼리 뭐 하자? 곱하자. 그러면 뒤에는 5의 2분의 1승은 어디 갔어? 뭐 같이 곱해줘도 되고. 또는 일찌감치 로그를 따로 뜯어가지고 이렇게 뽑아냈었으면 되지. 이해됐나요? 예. 그럼 답은 뭐예요? 로그 5에 2의 2분의 3승 앞에 뽑아냈음.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이겠네. 하나 더 있었구나 로그가. 아무튼 됐죠? 근데 마지막에 뭐 있었어? 나 이거 이제 봤어. 2분의 3의 로그 5의 8. 8? 2의 3승. 그래서 앞에 3 뽑아낸 거다. 보이죠? 뭐가요? 소. 답은 2분의 1. 대현이 끝. 뭐야? 저걸 왜 이제 본 거야? 아무튼 끝. 답 맞았니? 2분의 1. 뭐야? 내가 잘못 풀었냐? 아닌데 이거 맞는데? 이해됐죠? 응. 자, 다음 158번. 자, 이번에는 어때? 로그들을 곱하고 있어요. 곱하기나 나누기는 특별한 공식이 없었어. 로그끼리 곱하고 로그끼리 나누는 거는.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그냥 약분입니다. 똑같은 형태 만들어주세요. 자, 근데 일단 뭐 얼마 곱하기네? 이걸 보기 전에 일단 밑이 다 미쳐 있잖아. 누구는 2고 누구는 3이고 누구는 5고 누구는 7이고 막 밑이 다 달라. 그럼 뭐야? 하나로 맞춰야지. 그때 밑을 누구로 맞출래?
3으로 맞춰도 되고 5로 맞춰도 되고 7로 맞춰도 되고 심지어 그냥 나 10으로 하고 싶어. 10으로 맞춰도 답은 나와. 알았어요? 자, 밑을 뭐로 바꿀래, 정민아? 7? 자, 그럼 첫 번째 녀석 뭐야? 로그 7의 3. 분의 로그 7의 5. 됐나요? 두 번째 녀석은 뭐야? 로그 7의 5. 분의 1. 왜? 그냥 밑과 진수 자리 바꿨으니까 역수로 가면 되지. 그리고 로그 7의 9. 연산. 샹샹. 그럼 남은 건 뭐예요? 로그 7의 3분의 로그 7의 9. 어이씨, 그럼 이게 답이냐? 아니지. 하나로 합칠 수 있잖아. 왜? 이거 생김새 자체가 얘잖아. 역으로 돌아오는 거지. 밑이 7인 로그분의 로그잖아. 그지? 그래서 하나로 다시 합치는 거지. 밑변환 공식을 거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항상 똑같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3으로 한 사람, 5로 한 사람 다 답은 똑같아야 돼. 심지어 난 밑을 2로 해야지 10으로 해야지 좀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기왕이면 적게 바꾸는 게 좋잖아. 세 개를 다 밑을 바꾸는 게 아니라 두 개만 바꾸는 게 당연히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했겠지만 밑을 2로 바꿔도 10으로 바꿔도 답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잠깐만 봐봐. 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어. 결국은 밑을 3으로 바꾸든 2로 바꾸든 5로 바꾸든 뭐로 바꾸든지 간에 결국 이 5는 진수인 5로 바뀔 거고 여기 있는 5 또한 진수 5로 바뀌는 거 아니냐? 그치? 서로 약분이 될 겁니다. 뭐 하고 나면 밑변 공식 쓰고 나면 그리고 여기는 진수 7 또한 밑을 뭐 5로 했든 7로 했든 진수 있잖아. 얘도 사실 어떻게 보면 로그 7이 7이잖아. 진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그 놈도 사라질 거야. 야, 씨 끝났다. 로그 3 남아있지. 9 남아있지. 답은 2. 이런 연산도 가능해져. 나중에는 뭐 이제부터. 알았죠? 오케이? 이거 설명하려고 사실 풀어보라고 한 거야. 158번을. 너네 집에서 이제 숙제하다가 고생할까봐. 아, 친절하구만. 자, 그 다음에 160여 번도 마찬가지. 한 번 더 공식 익숙해지라는 의미로 그냥 풀어본 겁니다. 어떤 거? 로그 자체에 대한 연산. 근데 너네 좀 읽어줘라. 내가 글씨가 너무 작다, 이게. 너무 뭉개져가지고. 이게 처음에 이거 밑 뭐야? 9야? 아, 오케이. 일단은 그냥 쓸게요. 얘는 3이지. 그 다음에 얘도 3이지. 자, 간다. 지수에 있는 이 조그마한 로그들만 한번 볼 거야. 밑이 어때? 저 정도면 우리 같다고 부릅시다. 밑이 9인 로그는 3의 제곱. 그 제곱은 2분의 1.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로그 3의 2다. 맞나요? 그럼 저 2를 가만히 두지 말고 뭐 하자? 진수의 지수로 올릴까?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그대로. 그러면 이제 끝났다. 맞지? 전부 다 뭐로 바뀌었어? 하나의 로그로 합칠 수 있는 밑이 3의 로그로 싹 다 바뀌었네? 가자. 4 곱하기 4 나누기 8. 약분 2. 로그 3의 2예요. 지수가. 근데 그놈이 다 어디 들어가? 27의 지수로 들어가잖아. 뭐 하고 싶어? 자리 바꿔야지. 왜? 27 자체가 3의 거듭 제곱이잖아. 이거 자체가 3이잖아. 맞지? 끝. 이렇게 푸는 거지. 요거 써보자. 맞아. 아야. 알았죠? 자. 이 문제 또 보죠. 언제 했어? 지수 때 했지. 자, 이 문제 로그로 바꿔서 푼 사람 손. 아니면 지수 때 배웠던 풀이 그대로 쓴 사람 손. 어떻게 푼 거야? 지수로 푼 사람 손. 전에도? 로그로 바꿔서 풀어본 사람 손. 답이 나왔든 안 나왔든. 자, 요 문제는 풀이가 두 가지입니다. 미리 얘기하자면은 나라면 지수를 풀 것 같아. 만약에 이게 학교 시험이라면. 근데 학교 시험에는 뭐가 있어? 서술형이 있고 서술형에서 단 로그를 쓰시오.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시오라고 방향을 잡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로그식 풀이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단원에서는 로그를 한번 풀어봐. 물론 지수 풀이도 한번 쓱 써보고 난 지수가 편한 것 같아. 나는 로그가 편한 것 같아.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쉬운 풀을 따라가면 되는데 아마 10중 8구 전부 다 지수가 변할 거야. 왜? 중학교 때부터 해오던 거라. 로그는 아무리 내가 지금 10년을 넘게 가르쳤어도 그래도 지수보다는 불편해요. 지수가 편하지. 알았음? 자, 어쨌든 간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다? 로그식 풀이를 가보자. 일단은 똑같아. 뭐가? K가 필요한 거. 그래서 이 식을 따로따로 쓰는 거는 똑같아. 근데 여기서 읽어주는 거지. 그때 당시는 뭐? 지수를 배우던 때 당시는 예를 들어서 5의 x승이 27이에요를 만족하는 x가 뭔지를 몰랐었어. 그래서 x를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밑을 같게 해서 지수끼리 더하는 풀이를 쓴 거. 지수 법칙을 쓰고 싶었던 것 뿐이지. 근데 이제는 우리 뭐 할 수 있어? 지수 x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무시당했어. 그리고 또 하나. 그놈의 역수도 구할 수 있잖아. x분의 1이면 진수와 밑을 바꿔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지들이 알아서 밑을 바꿔놨잖아. 뭐로? 밑을 k로 통일을 시켜놨잖아. 그럼 이제 너희들은 뭐 하면 끝나? 더셈 뺄셈 하면 끝나요. 진짜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거지. 그럼 좌변은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나오는 거야. 우변은 우변은 하나의 로그로 바로 합칠까? 밑이 k입니다. 진수가 뭐겠어요? 5 곱하기 2 나누기 10? 1이네. 0이네. 답은 0. 오케이? 이렇게 나오고 끝이 나는 거야. 로그식 풀이는 이거야. 그냥 지수를 각각 주어져 있는 식을 이용해서 지수를 표현해볼까? 로그로? 그리고 덧셈 연산해볼까? 끝. 이해됐음? 그래서 로그가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사실은 바로 직접적으로 그냥 와닿는 거야. 지수끼리 더하라고 하니까 지수를 구하는 거지. 지수 법칙에서는 지수끼리 더하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밑을 갖게 한 거지. 알았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풀이 끝. 로그 단어 끝. 자, 어때? 할만한가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잠깐 새로운 얘기 나와요. 이거 말고. 요 뒤에 보면 상용 로그라는 게 나오지.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용 로그를 제대로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하루 날 잡고 해야 돼요. 근데 요즘 너희들 교육 과정에서의 상용 로그는 있잖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 너희들이 진짜 상용 로그를 너희들이 아니지. 너네 위에 학년들 보면 상용 로그를 진짜 힘들어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 때도 그렇고. 상용 로그를 가지고 뭔가를 값을 계산을 해나가거든. 그때 의미 해석형 문제로 들어가. 뭔가 단순하게 연산만 주절주절 하는 게 아니라 의미 해석을 해서 이 값이 나온다 또는 이 범위가 나온다 이 의미 이렇게 나온다 이런 의미 이렇게 나온다 저런 의미들을 다 기억해서 그 의미 해석형 문제로 많이 넘어갔었어. 어려워 그게. 그 의미까지 하나하나 다 기억해야 되고 예외도 존재하고 하니까 힘들었는데 요즘 너희들은 그냥 단순 연산만 남았어 이제 거의. 많이 빠지고.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너희들이 계약을 하고 나서 학교마다 좀 다를 텐데 특정 학교들 뭔가 자세하게 설명한 게 있다면 그 학교만 혹은 내가 가르치는 그 반만 그걸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할 겁니다. 연산형으로. 자, 말이 너무 길었는데 일단은 상용 로그라는 게 말에서부터 의미를 해석을 해볼까? 상용이 뭐예요? 상용.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활용되고 있다. 그지? 지금 너희들이 살면서 로그 써? 로그는 안 쓰지. 근데 이미 상용 로그에 대해서 뭔가를 말은 해보고 있는 중이야. 어디서? 안내 문자 가끔 나오지. 지진. 자, 지진의 세기를 진도 4.0, 진도 2.7 하면서 나오지. 그 진도 1, 2, 3, 4, 5, 6, 7을 한번 생각해봐. 1단계부터 7단계가 그 지진의 세기를 진짜 딱 1배, 2배, 3배, 4배, 7배 약간 이런 관계 있을까? 자, 진도 1이라고 하면은 대략 어느 정도? 사람은 못 느껴요. 오케이? 가만히 있는 사람도 느끼기 힘든 정도의 수준. 7은 땅이 무너짐. 그럼 그 사이 한 4쯤은 뭘까? 사람의 몸을 가누기 힘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야. 자,
이가 어때? 대충 어느 정도냐? 이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 맞나? 모르겠다. 그 뭐 정확하게 뭔지를 나타내는 거는 뭐를 나타내는지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또 3은 대략적으로 뭐랄까? 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느끼고 걸어 다닐 때 어지러움을 느낄 수는 있고 뭐 가만히 책상에 놓여있는 물잔이 흔들리는 정도. 4는 그냥 선반에 올려놓은 물건들이 떨어지는 정도. 얼마 안 돼 아직까지. 근데 5부터는 갑자기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 힘들고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6부터는 뭐 건물에 금이 갈 수 있는 정도라면 7은 갑자기 건물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지진의 세기를 만약에 진짜 그 수치를 나타낸다고 쳐봐.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그냥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의 뉴턴과 건물을 무너뜨리고 땅을 부시는 뉴턴을 수치로 나타내라고 해봐. 너희들한테 자 지금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 지진의 세기는 몇몇몇 뉴턴입니다라고 하면 얘 너무 크지 않냐? 그지? 얘를 뭐 적당하게 뭐 0점 몇으로 나타내야 되는 10으로 나타내야 돼 한다고 쳤을 때 한 자릿수 정도로 나타내야 쳤을 때 얘 너무 클 것 같지 않냐? 그지? 굉장히 큰 수들을 1부터 7까지로 단순한 수로 표현을 하는 거야. 또 하나 더 있어. 너네가 쓰고 있는 거. 데시벨. 데시벨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지? 소리의 크기인가 뭐 그럴 거야. 그 소리의 크기도 마찬가지야.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 강의를 하는 나는 이제 거의 40이 넘어가나 40 정도 되고 일상적으로 너희들이 친구들이랑 그냥 평범한 대화하는 거 있지. 그냥 뭐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는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의 소리가 대략 35인가? 뭐 그 정도쯤 나올 거야. 공사장 소리가 어느 정도게? 한 70 정도. 10은 10 정도로 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좀 그냥 사각 이 정도 소리를 할까? 종이 넘기는 소리 정도를 할까? 역시 비슷해. 이거를 소리의 세기가 단위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녀석으로 나타내면 수치가 너무 클 거야. 즉 굉장히 큰 수들을 좀 효율적으로 작게 나타내려고 만드는 게 사용을 하는 게 사용로그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너희들은 나는 이제 직접적으로 나도 써본 적은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세포 뭐 이쪽을 다루는 생명공학, 화학공학 쪽 나노 단위 다루는 쪽 그런 쪽은 굉장히 작은 수치를 나타내요. 그거를 막 0.00000 이렇게 나타내고 있으면 불편하잖아. 직접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서도 사용로그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쓴다라는 느낌보다는 공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써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준다 정도로 받아들여주면 될 거예요. 어쨌든 일상적으로 쓴다. 결론은 너희들이 제곱근 한번 생각을 해봐. 세제곱근은 이렇게 쓰고 네제곱근은 이렇게 쓰고 다섯제곱근은 이렇게 쓰는데 제곱근은 이렇게 쓰지. 왜 그래? 원래는 2가 있는데 너무 많이 쓰니까 생략을 해놨지. 상용 로그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우리가 직접 로그를 쓸 일은 시험 칠 때밖에 없지만 그 공학 분야인 사람들은 계속 로그를 엄청 쓴단 말이야. 근데 매번 쓸 때마다 밑을 쓰면 불편하지. 그래서 생략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누구? 밑이 10인 로그. 알았죠? 밑이 10인 로그들은 밑을 생략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장하는 로그들은 전부 다 밑이 없는 거야. 없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10인데 생략한 거지. 알았죠? 그럼 로그에 1000원 얼마겠어? 그냥 보자마자 3. 오케이. 밑이 얼마겠어로 들었구나. 자, 아무튼 보자마자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일단 상록에서 설명해야 되는 첫 번째. 자, 두 번째. 또 공학 분야인데 너희들 중에 혹시 공대 갈 사람 손? 나 공대 쪽 갈 거예요. 뭐 건축공학이든 전기전자든 뭐든 기계공학이든 없어? 너 어디 쪽 생각하고 있어? 그냥 막연하게라도? 어디? 공학이네. 너는? 아, 너는 문과니까 어차피 됐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필요 없다는 거고. 너는? 야이씨 왜 손 안 들어? 너는? 이 화학과? 아, 그럼 다르지. 자, 공학 분야 얘기를 왜 했냐면 나도 공대인데 공학 분야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일생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지. 뭐 로그랑도 관련성이 있지. 그러니까 거기서 뭐 반도체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기계도 그럴 것 같은 게
나는 건축공학과 나왔으니까 건축을 예를 들어볼게. 너네가 공대를 가면 진짜 많은 수계산, 손으로 하는 계산을 할 것 같지? 생각보다 잘 안 해. 전부 다 계산기 두드리고 앉아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이랑 그게 이제 뭐 전문 전공 분야겠지만 일상생활이랑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어. 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너네 건물 공사장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거 본 적 있지? 뭔지 알지? 건물 지을 때 쓰는 그 철제 틀 같은 거? 건물 이런 걸 뼈대로만 막 만들어 놓은 거 봤지? 그지? 이게 뭐요? 콘크리트 기둥을 가지고 만들 때 그 안에 좀 큰 건물에 저걸 쓰고 보통 작은 건물들은 철근을 많이 쓰는데 이런 데는 딱 버티고 들어가가지고 콘크리트와 함께 건물 지탱하는 거잖아. H빔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거를 아무렇게나 막 쓰겠니? 아니지.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용 그 건물과 학교용 뭐 또 뭐 있냐 아파트용의 건물들은 다 튼튼한 정도의 수준이 당연히 다르겠지. 왜? 아파트는 동시에 어느 한 요 바닥 면 슬래브라고 부르는데 어느 한 슬래브에 동시에 몇 명 정도가 올라가겠냐? 끼케봐야 10명 아니겠냐? 아니면은 뭐 끼케봐야 한 20명 제사 지낸다 치면. 그지? 왜요? 어허? 그 정도 수준일 거야. 근데 학교는 뭐 수업만 생각하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즘은 옛날에는 뭐 50명, 60명 됐고 축제를 한다 치면 한 교실에 한 60명, 70명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하지.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1층이 아닌 2층, 3층에 강당이나 체육관을 짓는다면 동시에 뭐 100명 단위, 200명 단위가 올라갈 수도 있지. 자, 그 용도에 따라서 건물의 당연히 튼튼한 정도를 바꿔야 될 거야. 그 튼튼한 정도는 뭐 아까 말했던 철근을 쓰는 것들은 철근의 개수가 담당을 할 거고 만약에 이 H빔, 철골이라고 하는데 이 철골을 쓴다면은 또 어느 정도의 두께, 요런 두께라던가 전체 두께라던가 이 폭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따라 다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내가 건축공학과야. 그래서 막 수계산을 해가지고 우리는 뭐 가로 40짜리, 세로 30짜리, 두께는 한 5mm짜리, 1cm짜리가 딱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현대제철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40짜리, 30짜리 뭐 두께 1cm짜리를 15개만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뭐 만들어주냐? 아닐 거 아니야. 왜? 걔네들이 하루에 몇 천 개, 몇만 개, 몇십만 개를 만들어가지고 보낼 거 아니야. 외국에 해외에도 수출을 하든 해외 현대 건설 현장에 보내든 국내 아파트 건설 현장에 보내든 할 거 아니야. 근데 나만을 위해서 40짜리, 30짜리 두께 1cm짜리 만들어 주겠냐고. 당연히 안 만들어 주지. 그래서 뭐 하겠어? 현대제철이면 현대제철 거, 포스코면 포스코 거에서 우리는 이 사이즈를 만들고 있으니 이걸 보고 주문을 하세요라고 하겠지 당연히. 그죠? 쇠 만들 때 보통 뭐해?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쇠물 부어서 굳혀서 만들잖아. 그 틀들이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그럼 우리가 수계산을 해? 매번? 아니잖아. 걔네들이 이 H빔은 하중을 얼만큼 버티고요. 휨 강도는 얼마이고요. 이걸 다 계산해서 표를 줘. 그럼 이제 우리는 건축공학과 출신 사람들은 표를 보면서 읽어만 봅니다. 뭔 소리인지 해야겠어? 자, 일상생활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이거야. 실제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공 분야 사람들은 표를 가지고 이미 만들어 놓은 표를 가지고 읽음. 그럼 상여록을 계산해 보세요라고 할 때 방금 이것처럼 막 로그에 16이 있으면은 얼마예요? 이것들을 딱 이것만 계산을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상용 로그로 넘어가면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우리는 나중에 분명히 로그 10에다가 진수가 47인 것도 계산을 해야 될 거야. 그럼 이 녀석의 값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지. 그래서 아이고 길었다. 상용 로그 표를 봅니다. 자, 문제에 그냥 이게 주어질 때도 있어. 로그 2가 0.3010, 로그 3이 0.4777 주어질 때도 있는데 요 표를 읽어줘요. 오케이? 뭐냐면은 저거 그냥 따라갈게. 위에 막 여러 가지 수들이 있을 거야. 밑에도 뭐 7.7 이런 거 여러 가지 수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막 나와 있는 선에서 여기서도 보면은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쫙 하면서 뭐 한 7 정도 가볼까? 7이 있고 8이 있고 9가 있고 해요. 그때 이 표에서 너네가 얘랑
얘가 만나서 생기는 요 부분. 여기에 값이 하나 들어가 있지. 지금 얼마 들어가 있냐? 0.8848? 저 0.8848의 의미가 뭐냐면 상용 로그 값인데 여기서부터 7.67이라는 값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야? 3분의 1의 로그 78.6이지. 근데 78.6은 없지. 여기는 항상 한 자릿수만 줄 거야. 소점 포함해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로그 7.86을 읽고 10은 곱하고 그러면은 로그 7.86은 읽어오고 더하기 1로 가면 되는 거야. 이게 상용 로그 표야. 상용 로그 문제야. 알았지? 얼마? 또 됐나요? 그러면 1.8954 3분의 1 나눠서 곱해주면 끝이에요. 0.6318 뭐 이렇게 되겠지. 알았어요? 겁나 말만 하네 오늘. 이거 읽으려고 상용 로그 배우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자, 요 정도 수준에서 끝. 물론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 여기 있기는 해. 요 상용 로그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여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요 활용 파트 요거 유형 12번 별표. 너희들 학교 시험에 상용 로그가 나온다. 거의 90% 이상 이 유형에서 나온다. 12번 유형 별표. 요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건데 일단은 먼저 한번 풀어와봐요. 알았죠?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그래서 숙제는 뭐 200 몇 번까지겠죠? 221번까지. 빠이.